저는 포티투닷의 비이클 소프트웨어 그룹 펌웨어 팀을 리딩하고 있는 임종범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비이클 하를 통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디커플링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여러분들께서 ECU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이 개발하고 계신 ECU에 창문을 제어해야 되는 기능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된다는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ECU 개발에 익숙하신 분들은 바로 감을 잡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CAN-DB 혹은 LIN-DB 확인부터 시작하시게 됩니다. 화면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CAN-DB와 LIN-DB는 나름의 신텍스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 문서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문서를 확인하심으로써 인해서 DB에 어떠한 메시지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들이 어떠한 신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 각각의 신호는 어떠한 값으로 송출했을 때 그를 수신하는 제어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도 추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레거시 차량에서는 제어기들이 린 또는 캔 통신 기반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DB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창문을 제어하기 위한 신호가 DB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신호를 이용하시면 될 텐데, 만약 해당 DB에 필요로 하는 신호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OEM에 연락하셔서 창문을 제어하기 위한 기능을 개발해야 되니 해당하는 신호를 추가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레거시 차량에서는 이슈들이 도메인별로 존재를 하게 되고, 도메인 간의 통신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제어기를 통해서 도메인 간의 신호가 전달이 되는 것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신호가 신설되었다라고 한다면 게이트웨이 제어기에도 기능이 추가되어서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는 제어기가 존재하는 도메인과 창문을 실제로 제어하는 제어기가 존재하는 도메인의 신호 전달이 이루어짐이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 끝이냐 하면 또 아닌 게, 차종이 바뀔 때마다 혹은 OEM이 바뀔 때마다 통신 DB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셨던 과정들을 반복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있는 제어기가 CAN 또는 LIN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드웨어에서 CAN 또는 LIN 통신을 위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추가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해당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되면서 통신 DB를 임포트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로직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신호까지 활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저희는 단지 창문을 열고 닫는 굉장히 간단한 기능을 개발하고 싶었을 뿐인데, 하드웨어, 통신 DB, 그리고 제어기 간의 특성, 차종이 달라짐까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레거시 차량과 SDV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레거시 차량에서는 이처럼 단순한 기능 개발하는 데에도 신경 쓸 게 많았을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도메인 컨트롤러 기반의 레거시 차량과 통합 제어기 기반의 SDV를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우선 도메인 컨트롤러 기반의 레거시 차량의 특징부터 살펴보면은, 레거시 차량은 도메인별로 존재하는 ECU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도메인 컨트롤러는 특정한 목적에 맞춰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때문에 특정한 기능이 추가되려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고 하드웨어도 수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도메인들이 통신이 파티셔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메인 간의 정보 전달에 제약사항이 존재하고,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게이트웨이 제어기에도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기능 개발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개발 요소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게이트웨이 신호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해당하는 통신 채널의 버스로드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레거시 제어기들은 대부분 CAN 또는 LIN 기반으로 통신을 수행하다 보니
OTA 업데이트에서도 불리한 측면이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AI를 활용한 기능 혹은 자율주행처럼 차량의 다양한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활용하여 기능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들을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구조로 확인이 되고요. 반면에 통합 제어기 기반의 SDV 차량은 고성능의 중앙 제어기와 조널 제어기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조널 제어기는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조널 제어기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센서, 액추에이터, ECU의 기능을 통합시켜서 표준화된 API로 제공을 함으로써 중앙 제어기가 차량의 수많은 정보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이 보장되는데요. 따라서 중앙 제어기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기능을 개발할 때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나 통신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중앙 제어기와 조널 제어기는 빠른 속도 그리고 고대역폭의 이더넷 기반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OTA도 굉장히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AI를 활용한 기능 혹은 자율주행처럼 다양한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활용하는 기능 개발이 SDV에서는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특징을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레거시 차량에서는 차종 혹은 OEM별로 달라지게 되는 통신 DB를 관리하셔야 되고 제어기별로 활용할 수 있는 신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능 개발을 할 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신호가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있는 ECU에 할당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되면서 그 신호가 타겟팅하는 제어기에까지 전달이 잘 되는지 라우팅 패스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신호를 실제로 수신하는 제어기의 특성에 맞춰서 신호를 송신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제어기가 아닌 다른 제어기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제약사항이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개발자분들은 차종별, OEM별로 통신 DB를 신경 써야 되고 CAN, LIN, 이더넷과 같이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의 DB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필요한 신호를 찾는 데 제약사항이 많으면서 다른 제어기까지 신경 써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결국 간단한 기능 개발을 추가하면서도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다고 느끼게 되실 거고 실제 개발해야 되는 기능의 코어 부분보다는 인터페이싱을 하는 데 시간 소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클 할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SDV의 확장성을 보장을 하게 될까요? 장표의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이전 세션이었던 플레이OS 비클 OS 세션에서도 소개했던 그림인데요. 비클 할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서비스 레이어 하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클 할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디커플링 시키는 핵심 레이어인데요. 다양한 ECU, 센서, 액추에이터의 기능을 통합시키고 이들의 기능을 표준화된 API로 제공하고 하드웨어 종속적인 기능 구현 부분을 추상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써 비클 할은 SDV에서 추가적인 기능이 자유롭게 개발될 수 있음을 보장을 하게 되고요. 비클 할이 다양한 통신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서비스 레이어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차량에 존재하는 수많은 센서와 액추에이터, ECU의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결국 통합 제어기 측면에서는 차량의 정보에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OTA를 통해서 추가적인 기능 개발이 굉장히 자유롭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차량 시스템이 중앙 제어기 기반의 시스템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비클 할이 담당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비클 할은 차종, OEM별로 달라지게 되는 통신 DB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을 없애주게 되고요. 다양한 기능을 표준화된 API로 제공을 하면서 하드웨어의 종속적인 구현 방법을 추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기능이 굉장히 편하게 간단하게 개발될 수 있음을 지원을 하는데요. 결국 비클 할이 표준화된 API와 표준화된 통신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API의 검색이 쉬워지게 되고 그 API를 활용하는 측면이 단순화되게 되며 통신 방법에 대해서 신경 쓰실 필요 없다라는 부분을 제공함으로써 간편한 개발과 개발 시간 단축을 이뤄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개발자분들은 통신 방법과 하드웨어 종속적인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추가돼야 되는 기능에 집중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기능 개발을 자유롭게 멋진 기능을 개발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이클 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 구성 요소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저는 창문 제어를 기반으로 예시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실 수 있듯이 비이클 할은 3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할 인터페이스 레이어, 앱스트랙션 레이어, 하드웨어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할 인터페이스 레이어는 기능을 표준화된 API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앱스트랙션 레이어는 하드웨어 종속적인 구현 부분을 감춰주는 역할을 하며 하드웨어 레이어는 실제 물리 컴포넌트들과 통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할 인터페이스 레이어부터 살펴볼 텐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할 인터페이스 레이어는 할이 제공하는 기능을 표준화된 API로 서비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창문을 예시로 들면 서비스에서는 할 레이어인 IO 에이전트에게 setMoveState라는 API를 호출함으로써 특정 창문을 닫아줘, 열어줘, 동작을 멈춰줘와 같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IO 에이전트는 서비스에게 moveState라는 API를 통해서 특정 창문이 지금 열리고 있어, 닫히고 있어, 멈춰 있어 라는 상태 정보를 알려주게 되고요. 또한 포지션이라는 API를 통해서 특정 창문이 지금 어느 정도 열려 있어 라는 정보도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앱스트랙션 레이어인데요. 앱스트랙션 레이어는 하드웨어 구성에 맞춰서 종속적인 구현 방법을 추상화시키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레이어입니다. 창문을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앱스트랙션 레이어 내부에서는 오픈, 클로즈, 아이드, 안티핀치와 같이 내부에 스테이트 머신이 돌게 되고요. 위에서 요청된 사항에 맞춰서 스테이트 머신이 동작하면서 하드웨어 구성에 따라서 린 커뮤니케이션 로직을 활용하거나 모터 컨트롤 로직을 활용하도록 구현이 됩니다. 만약에 ECU가 린 슬레이브 제어기를 활용을 해서 창문을 열고 닫아야 한다라고 하면 스테이트 머신에서 결정된 스테이트에 따라 린 커뮤니케이션 로직을 통해 린 슬레이브에게 창문을 닫아줘, 열어줘, 멈춰줘와 같은 요청을 전달하게 되고요. 하드웨어 구성이 모터를 직접 구동하여서 창문을 제어해야 되는 구성으로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모터 컨트롤 로직을 통해서 모터한테 시계 방향으로 돌아줘,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줘. 또한 센서의 정보를 받으면서 지금 창문은 얼마나 열려 있구나 라는 로직을 구동시키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레이어는 센서, 액추에이터 혹은 다른 ECU들인 물리 컴포넌트와 통신을 수행하게 되는 레이어인데요. 린 슬레이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린 드라이버를 통해서 린 슬레이브와 커맨드를 전달하고 수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모터를 직접 구동해야 되는 경우에는 SPI 드라이버를 통해서 모터 드라이버에게 구동하는 명령을 전달하고 홀 센서와 같은 센서 입력을 인터럽트 캡처 유닛을 통해 가지고 위쪽 앱스트랙션 레이어에게 전달함으로써 앱스트랙션 레이어가 윈도우의 열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결국 비이클 할은 하드웨어의 종속적인 기능을 감춰주고 이러한 기능을 표준화된 API로 제공을 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레이어에서 간단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장하는 핵심 레이어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보다 자세하게 코드 레벨로 비이클 할을 이용을 해가지고 온도 기반으로 제어되는 공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외부 온도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서비스에서는 공조 시스템에 관련된 API인 HVAC 베이스에 대한 클라이언트를 초기화를 시키고 앰비언트 템퍼리처 콜백이라는 콜백을 등록함으로써 코드 작업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IO 에이전트는 실시간으로 ADC를 통해서 외부의 온도를 파악하거나 캔 통신을 통해서 외부 온도를 파악하여 이 정보를 서비스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서비스에서는 에이전트가 전달한 정보를 콜백 내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콜백 내부에서 외부 온도를 로직 내부의 변수에 저장을 함으로써 로직이 외부 온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코드 개발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창문을 열고 닫는 제어를 하는 기능을 개발해 볼 텐데요. 창문을 제어하기 위한 API인 윈도우 베이스에 대한 클라이언트를 초기화하고 포지션 콜백을 등록한 후에 set move state라는 API를 호출하면 코드 작업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코드에서 set move state라는 API를 호출을 할 때 row 1 left 1열 좌측, 즉 운전석에 대해서 auto closing 자동으로 닫아줘 라고 요청을 함으로써 에이전트한테 운전석의 창문을 닫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IO 에이전트는 이 명령을 수신하여 모터를 직접 구동하거나 린 슬레이브에게 명령을 전달함으로써 운전석의 창문을 닫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운전석 창문이 닫히면서 창문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바뀔 텐데 IO 에이전트는 센서를 읽거나 린 슬레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창문의 열림 정도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서비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전달받은 콜백 내부에서 위치가 row 1 left 운전석일 경우에 내부 변수에 저장을 함으로써 운전석의 열림 정도가 어느 정도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로직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조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능을 개발해 볼 텐데요. 공조 시스템에 해당하는 API인 HVAC 베이스 클라이언트를 초기화시키고 turn on이라는 API와 set temperature라는 API를 호출하게 되면 코드 작업은 끝납니다. turn on이라는 API를 호출하실 때 row 1 left와 row 1 right를 오어링해서 전달을 함으로써 서비스는 에이전트한테 앞열에 대해서 공조 시스템을 켜줘 라는 요청을 전달하게 되고요. IO 에이전트는 캔 통신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하위에 존재하는 액추에이터를 구동시킴으로써 앞열의 공조 시스템을 켜도록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서비스는 set temperature라는 API를 호출을 통해서 row 1 left target temperature라는 파라미터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에이전트는 이 명령을 전달받아서 운전석의 온도를 특정 온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린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액추에이터를 제어하도록 구현이 되게 됩니다. 코딩이 끝났어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스마트 비이클의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셨는데요. 단순히 몇 가지의 API를 호출함으로써 외부 온도를 파악하고 창문을 제어하고 공조 시스템을 켜고 운전석의 온도를 설정하는 스마트 공조 시스템을 개발하시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개발이 간편하죠. 이는 비이클 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요. 비이클 할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기능을 통합시키고 이 기능들을 표준화된 API로 제공을 하면서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하드웨어 종속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핵심 레이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발표해 주신 임정범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